이번 시간부터는 실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해서 제 양반은 너무 말로만 하면서 그림만 그린다. 라는 의견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실습을 좀 해볼게요. 네트워크에 실습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라, 접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실습을 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서 구현을 해드릴게요. 어떤 실습을 할 거냐? MPLS VPN 망을 만들면서 MPLS VPN에 대한 이론은 제 재생 목록에 별도로 좀 만들어 놨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으시면 실습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실습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하면서 실습을 할게요.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요걸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들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MPLS VPN망을 만들면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한번 구축을 직접 해보고 어떤 라우팅? OSPF, 그 다음에 BGP, ERP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Psec VPN까지 구현을 해보자. IPsec VPN도 많이 쓰죠. 왜 MPLS VPN망을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이게 MPLS VPN이 사업자들, 통신 사업자들이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MPLS 회선이다. 요렇게 약간 왜곡돼서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회선, 전용 회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MPLS VPN 기술은 이 망을, 라우팅을 가상화하는 거예요. 가상화한다는 뜻은 물리적인 어떤 장비와 회선을 쉐어를 하면서 마치 고객들이 자신들만의 망을, 라우팅을 설계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관점이죠. 인프라에서 가상화가 중요한 이유는 인프라 자체가 어떤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쓰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최소화시켜서 동등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사실 기술이고 그게 설계의 스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MPLS VPN이 어떻게 보면 망에 대한 가상화를 한다는 관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게 통신 사업자들이 전용회선 서비스를 1대1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고객별로 데디케이트하게 주기보다는 MPLS 망이라는 어떤 망을 이 그림상에서 보면 가운데 망이죠. 이 망을 미리 구축을 해놓고 이것들을 다 쉐어를 하면서 양단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치 전용회선을 연결한 것처럼. 그래서 VPN이 말 그대로 IPsec VPN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Virtual Private Network이에요. 그래서 요즘 AWS나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세그먼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AWS의 TGW도 망을, 라우팅을 분리해서 하나의 고객이 실제 VPC별로 어떤 VPC들은 이 라우팅을 쓰게 해서 상호 VPC 간의 통신을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선 사업자뿐만 아니고 기업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들,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룹의 어떤 빼뽕망을 MPLS VPN망을 구축을 해놓고 계열사들이 어차피 독립된 회사들이잖아요. 각각의 계열사들이 라우팅을 다 분리해서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별도의 라우팅망을 가져야 되는데 망을 직접 일일이 다 통신사업자들한테 사서 구성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공용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망을 가상화해서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테넌트를 분리할 수 있다가 가장 큰 관점이죠. 망을 쉐어를 하고 자원을 쉐어하면서도. 그런데도 이게 라우팅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테넌트가 다르면 라우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라우팅을 시킬 수도 있어요, 강제로. 특정 공용 서비스 같은 영역들을 만들어 놓고 다수의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을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통신 사업자들은 이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은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전국적으로 이런 이 고객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팝이죠, 팝. 일종의 이제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라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이런 MPLS의 엣지 장비들을 갖다 놓고 고객사들을 다수를 수용을 하면서 하나의 망으로 여러 고객사들한테 개별 회선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고객사들을 위한 그런 형태의 전용회선 서비스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위치가 이제 떨어진 환경이지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만약에 서비스별로 통신이 서로 안 돼야 되는 어떤 특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MPLS VPN망을 구축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럼 실습은 어떻게 할 거냐? 뭐 EVNG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시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EVNG를 어떻게 설치하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실습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설치하는 방법들 한글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고요. 회사원들 같으신 분들,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변에 동료분들이나 선배분들한테 확인을 해보시면 있을 것 같고, 내가 이제 대학생이거나 이쪽에 없다 실습 환경이라고 하면 인터넷 찾아서 PC에다도 올릴 수 있어요. 요즘 PC들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VM웨어 기반의 어떤 이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별도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구축을 한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 라우터랑 거의 동일한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시스코 IOL EVNG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마 EVNG-NG라는 ng.com인가 .net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가시면 이 IOL 또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거를 그 본인이 설치하신 EVNG 환경에 올리시면 돼요. IOL은 일종의 가상화 이제 iOS 시스코가 이제 iOS라는 OS 이미지를 많이 쓰는데 그 iOS를 온 리눅스 환경에다 올릴 수 있게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으로 패킹해 놓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라우터 실제 라우터랑 똑같고요. 이 이미지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라우터가 아니고 L3 스위치거든요. 제가 이제 실습해서 만드는 게 그거 가지고 할 거니까요. 그거가 아마 MPLS VPN이 지원되는 버전 아마 그 홈페이지 상에 있는 버전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실 네트워크는 설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 MPLS VPN망을 만들 때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어디서 고객을 수용하고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축하고 이제 구축이 이제 컴피그 작업이죠. 컴피그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백본을 만들어 보고 MPLS VPN 백본을 MPLS VPN 망이라고 하면 이 그림상에서 엄밀히 따지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이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바깥쪽에 붙어있는 이 양쪽은 고객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망을 이렇게 만들어서 노란색과 지금 초록색을 가진 고객사가 두 고객사가 여러 사업장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동일한 MPLS VPN 장비나 이 망에 접속을 시켜서 통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색은 노란색들끼리만 통신이 되고 초록색은 초록색들끼리만 통신이 되게 하는 게 망이 가상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노란색들은 마치 별개로 노란색의 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이 연결돼서 망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됐다라고 해서 망 가상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랩 환경에서 실제로 쭉 컴퓨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 망 구축하는 게. 그래서 한 2시간이면 뭐 노드 한 6, 7개 정도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PLS VPN 망을 하면 라우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쓰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OSPF, IGP로 많이 사용하는 OSPF를 이 P하고 P들 간에 다
올려서 상호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사 정보들이 이제 넘어다니는 게 이제 IBGP를 또 올려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 P들 간에는 또 IBGP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IBGP도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RP는 어디서 할 거냐라고 하면 IPsec 터널을 제가 이 C들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걸 구성을 할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이 IPsec 터널 위에 ERP를 이 장비하고 이 장비 간에 올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IPsec VPN도 재생 목록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IPsec VPN, 이 IPsec 프로토콜 자체가 이 ERP 헬로우 멀티캐스트를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얘를 또 GRE로 싸서 엄밀히 따지면 GRE 오버 IPsec이 되겠죠. 네, 요거까지 구현을 해서 실제 실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하실 때나 들으실 때 강조 포인트, 이건 사실 엔지니어라면 항상 이렇게 좀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컴피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컴피그를 보고 하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왜 이 해당 컴피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어떤 변수나 이슈, 장애죠. 그 다음에 조금 설계를 해야 될 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컴피그를 수행을 했을 때, 어떤 라우터에 들어가서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컴피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라우터에 이 컴피그를 집어넣었을 때 이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거고, 얘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라우터들한테 어떤 라우팅 테이블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실제 컴피그를 한 다음에 확인, 실제 그렇게 내가 예측한 대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똑같으면 내가 100번을 컴피그했는데 100번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전문가예요, 당신은.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실습하는 순서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뭐 그림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 그림에 이 백본 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MPLS를 먼저 올릴 거고, 백본을. 그러면 이 단계는 OSPF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LDP를 이용해서 레이블을 주고받을 수 있게, 여기 그림상에서는 지금 몇 개죠? 8대죠. 예.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MPLS를 구현했다. 1번은. 2번은 이제 실제 VP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P들 간에 IBGP를 구성을 할 거예요. 원래 IBGP는 풀메쉬로 구성을 해야 되죠. 내가 받은 정보를 동일한 AS를 가진 다른 애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RR을 이번에는 이용할 겁니다. 루트 리플렉트라는 기능으로. 그 다음에 실제 고객사들을 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를 2개 정도 해서 세그먼트를 2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2개의 고객사라는 뜻은. 그래서 망을 2개를 분리해서 실제 구성을 해볼 겁니다. 이때 어떻게 이 버프라는 설계가 RD하고 RT를 설계를 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요걸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3번까지 하면 MPLS VPN 망은 구성이 됐고 실제 고객사가 2개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까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4번은 특화 서비스죠. 이제 쉐어드 서비스. 여기에 어떤 서버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과 초록색이 둘 다 통신이 가능하게끔, 이 빨간색과는 뭐 그렇게 쉐어드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도 노란색은 노란색끼리만 통신하고 초록색은 초록색들끼리만 통신이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특정 고객사의 사업장 2개를 뭐 임의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인터넷이라고 가정을 하고 IPsek을 여기를 인터넷 망을 통해서 뚫어보는 형태의 터널을, 그리고 전용선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한 IPsec 터널을까지 만든 거를 가지고 라우팅 이중화를 해서 ERP를 써서 이제 이 회선에 대한 리던던시를 보장하는 형태까지 서비스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P2C 간에
뭐 스태틱을 많이 쓰기도 하고 EBGP를 쓰기도 하는데 EBGP를 통해서 다이나믹 라우팅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ERGRP와 BGP 간에 여기서죠. 여기서겠죠. 예. 리딥을 통해서 다이나믹하게 라우팅 테이블이 전파가 돼서 실제 통신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마 이 망이 만들어진 이 랩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을 거네요. 뭐 컨버전스 시간이라든지 이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테이크오버 되는 시간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설계나 이런 구성 방안을 넣어서 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거를 녹화를 해서 실습을 한 걸 편집하는 게 사실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뭐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할 건데 요거를 가지고 직접 본인의 환경을 만들으셔서 한 번씩 따라가시면서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MPLS VPN에 대한 재생 목록과 IPsek에 대한 재생 목록 제 채널에서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실습 화면 가지고 컴퓨터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